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 등 짓궂은 날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고성 한전바라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엄기종 부위원장 연결해서 산불 이재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골목에 구불구불한 구조를 활용해서 크고 작은 놀이와 이벤트를 하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 허승영 센터장에게 원주 중앙미로예술시장의 골목골목 축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코너죠. 키워드 뉴스에선 강원시민사배연구원 재현수 실장이 일본의 수출 제재로 빚어진 현재 상황과 신항일운동에 대해서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장마와 폭염, 태풍이 번갈아 찾아오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산불 직후부터 저희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고성 한전바라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엄기종 부위원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5일에 전화를 드렸었고요.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약속을 드렸던 대로 또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처는 좀 편한 곳으로 모두들 옮기셨나요? 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고성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이 컨테이너 하우스나 임시 아파트, 임대 아파트로 다 지금 대부분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가 이제 고성의 국회의정연수원에 한 10여 가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은 언제 조금 더 나은 임시거처로 이동을 하실까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도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 주거시설로 또는 뭐 어떤 분들은 항구적으로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바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예. 부분들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속초 분들의 상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속초도 아마 고성과 유사하리라고 보고요. 네. 대부분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나 임대 아파트에 분산해서 배치되어서 좀 항구적인 복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동안 날씨가 뭐 폭염에 또 장마에 습도도 높고요. 좀 지내기가 좀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시는데 좀 어려움 없으세요? 네, 뭐 임시 거처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이제 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뭐 임시로 기에는 뭐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생활하시는 데는 어떠세요? 뭐 집도 그렇지만 일터에 대한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한테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최소한의 좀 제기할 수 있는 지원금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그건 네.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주택 예. 쪽은 이제 뭐 충분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어떠한 그 주택을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지금 성금 포함해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좀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아직도 정부의 지원에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가 있어요. 뭐 산림이라든가 예. 뭐 이런 쪽에 좀 세세하게 좀 정부에서 살펴서 고성 산불 관련해서 좀 소외되는 분들이 좀 없도록 좀 세세하게 좀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좀 재활할 수 있도록 좀 정부 지원이나 향후 한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한 좀 배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살림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부족함이 있나요? 산림은 뭐 이제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이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래요, 법적으로. 아, 법적 근거가 없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알기로는 제가 오늘 산림 쪽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총회를 열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택 쪽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이제 비대위가 꾸려져서 운영이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이제 그 비대위가 꾸려졌고, 남은 이제 산림 쪽에 피해를 입은 분들 중심으로 오늘 총회를 통해서 아마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좀 정부 지원의 어떠한 근거를 좀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동안 그 피해 복구 상황을 보면 산림 복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개인 소유의 산림이라든가 임업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임야 쪽의 피해가 사유지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나요? 네, 그래서 뭐 현행 법제하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 근거가 없다는데, 이번에 고성 산불을 통해서 좀 전환점으로 해서 좀 근본적인 국가적인 재해 재난에 대한 정부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연결을 했을 때는요, 그 손해사정사들의 현재 실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고성군의 경우에는 뭐 처녀 피해 주민들한테 대부분 이제 손해사정인들의 피해 실사가 마친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속초 쪽에 이제 그리고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손해사정 평가도 이제 한전에서 직접 좀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비대위 차원에서는 그 손해사정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 실사를 통해서 그 피해 정도가 파악이 되면은 한전 측에서 그러면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건가요?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한전에서 실사 평가를 끝내고 추석 전에 개별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한 이제 규모를 아마 제시를 하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를 비대위 또 그리고 개별 피해 주민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정도의 배상 보상이 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예. 이제 한전에서도 9월 중에는 손해사정의 평가에 의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예. 그때 가서 이제 과연 이재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배상 또는 보상 금액을 제시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외에 아니면 조금 더 덧붙여서 아직 힘드신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제 여름을 좀 겪으면서 건강상에 또 많은 또 피로감이 쌓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연로하신 노인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곤란을 겪고 있는 또 취약계층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좀 포용을 해서 한 분도 좀 이번에 그 국가적인 재해 재난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유, 벌써 이게 몇 달째입니까? 자신의 생활터전을 떠나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또 지내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진행 상황 다시 한번 또 중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 한전 발화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엄기종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시장 골목이 미로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활용해서
골목골목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고 크고 작은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허승영 센터장에게 원주 중앙미로예술시장의 골목골목 축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골목 축제 단어가 반복되는 느낌이 참 재밌는데요. 시장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데 어떤 행사인가요? 골목 축제는 우선 화재 피해로 인해 고객 감소에 따른 해소 방안으로 마련된 축제입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 그리고 원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있고요.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청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미로예술중앙시장의 골목골목 축제는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 고객들에게 쇼핑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길게 열리네요. 네, 아무래도 일회성 행사로는 이제 고객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기가 좀 어려워서요. 네. 긴 기간을 두고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중앙시장에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복구가 다 됐나요? 네, 일단은 화재 피해 지역은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려놓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이 가셔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 축제는 여러 가지 미션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메이즈 좀비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도 메인 테마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메이즈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문화와 감성이 함께하는 이제 특별한 공연 행사가 마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매주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메이즈, 좀비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미로 같은 구조를 활용해서 뭐 달리는 게임인가요? 네, 미로 같은 구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사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런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시장 내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뛰진 않고요. 예. 걸어 다니면서 이제 메이즈 좀비런은 좀비들을 피해서 점포에 들어가서 점포에서 제공한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메이즈런도 마찬가지로 좀비는 없지만 각 청년 점포들에서 제공한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면 네. 이제 전체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상품권이 주어지는 그런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션 수행을 하면서 시장 구석구석을 다 다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원주 중앙 미로 예술시장에는 청년 사업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관광객들을 만나고 계시나요? 네, 2층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재미가 있는 시장입니다. 네. 청년 장인들로 청년 장인들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공방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도 있고요. 네. 또 맛있는 전통 음식과 퓨전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어떤 작은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센터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됩니다만 이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는 좀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전통시장지원센터는 그 도내 18개 시군 6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주말 야시장 조성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로 예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단을 꾸려놓고 있고요. 네. 여기에 상주 인력을 두고 2층 청년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알림체계 개선, 이벤트, 홍보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행사들 좀 기대를 해보고요. 끝으로 초대 말씀 해주실까요? 안전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장 나들이로 참여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메이즈런과 메이즈 좀비로는 저희가 예약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kzombiron.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니까요. 자유스럽게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중앙미로예술시장의 골목골목 축제 허승영 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 뉴스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재현수 실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하나의 키워드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신항일 운동 요걸 키워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신항일 운동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키워드 뉴스에서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달 중순에 일본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높이겠다. 이렇게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양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저희가 키워드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처음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일본이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를 향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예. 일단 그 신항일 운동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현재 진행상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본 정부가 오늘자 관보를 통해서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네. 이게 공포가 되게 되면 21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2일 광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을 하고 오늘 관보를 통해서 이제 개정안이 공포가 됐다.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똑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은 확실히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본의 맞대응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본은 한국이 제외한 고위급 접촉을 일단 거부한 상태고요. 네. 미국의 중재도 거부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이 이번 조치에서 멈추지 않고요. 관세 인상이라든가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압박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이게 이제 이 보복 조치가 아니다. 엄격한 수출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일본 입장대로 엄격한 수출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엄격한 수출 관리다 이런 이것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요. 일단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27개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제외를 했다는 부분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하고만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아베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엄격한 수출 관리를 위한 조치다 내지는 뭐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다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요. 네. 그냥 제가 볼 땐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일본 정부의 기조가 문화예술 분야까지 미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진행 중이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사흘 만에 취소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 최대의 국제예술제거든요. 네. 아이치 트리엔날레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강제로 중단이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아주 국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전시는 이 기획전으로 그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비롯해서 그간 일본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을 모아놨던 그런 전시회거든요. 네. 양식 그리고 양심이 있는 일본 예술인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사흘 만에 강제 철거가 되고 해당 전시관도 지금 통째로 중단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게 뭐 일본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전시가 일본 정부라든가 우익 세력에게 이 노골적인 중단 압박을 받았다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보조금 중단을 거론하며 압박을 하기도 했고 또 극우 성향의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 같은 경우는 위안부 망언을 이제 퍼부면서 전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익 세력들이 이 가솔린 탱크를 몰고 전시장을 들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양심 있는 일본 작가들은요, 역사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불관용과 인권 의식이 없는 국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이치 트리엔날레 이 큐레이터들은 성명을 통해서 전후 일본 최대의 검열 사건이 될 것이다, 역사적 폭거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런 협박이 있었으면 협박범을 수사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전시를 중단했다. 뭐 이건 제가 생각해도 참 몰상식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일본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이 독일 베르린의 개독 전시관에서 지난 2일 시작된 이 토이스하우스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제 소녀상 출품이 전시가 됐는데 여기에도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압박을 했다 그러고요. 네. 또 이전에 독일의 한 기념관에 상설된 이 10cm도 되질 않은 그 작은 소녀상마저도 일본 정부가 기념관 측을 압박해서 철거하도록 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이 소녀상 철거 작전이 해외에서도 꾸준히 자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수탈을 떠올리게 하는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된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움직임이 더욱 가열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신항일운동,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불매운동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의 도발로 촉발된 불매운동 이 영향 때문에 일본 제품 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이 전달에 비해서 45%가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수입 같은 경우에도 1년 전 34%가량 1년 전에 비해서 34%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맥주 소비량이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맥주 수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맥주 수입액을 따져보니까 4월에는 515만 8천 달러, 그리고 5월에는 594만 8천 달러, 그리고 6월에는 790만 4천 달러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다가 네. 7월 들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전달에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급감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맥주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 업계도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거나 신규 발주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또 다른 타겟, 이 승용차 같은 경우도 7월 수입액이 6,573만 9천 달러였는데 이게 작년 같은 달에 9,978만 2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4%가 넘게 지금 감소가 된 건데요. 이 신항일 운동, 그러니까 우리 이 국민들의 이 불매 운동이 얼마나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단결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지나친 반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서울 중구청이 이 그 중구청 관내 주요 도로에다가 이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거부를 뜻하는 이 노 재팬 이 배너 깃발을 내걸었는데요. 네. 시민들의 빗발치는 비판 여론 때문에 한나절 만에 모두 걷어들였다 이런 소식을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비판을 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면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공포심만 안겨줄 게 뻔한 이런 대응이 이번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 혹은 우리는 노 아베지, 노 재팬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참 틀린 말 하나 없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합심이 민간인 차원에서 주도가 되고 네. 또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아베 정권 여기를 향해야 하는 것이지 그럼요. 일본 국민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무작정 반일 예,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베 정권이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도 국민들의 이 수준 이 정도는 네.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일본이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유 정말 뭐 자랑스럽죠. 자,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일본에 좀 잘 전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 사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 이건 이번 사태에 대한 핵심도 아니고요. 네, 또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거부하고 불매 운동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되는, 냉정해야 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관 혹은 정부가 이런 일까지 앞장서거나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 자체를 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베 정권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노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입장들을 서서히 지금 내주고 있고 또 이런 예.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항일 운동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이게 우리가 항일 운동의 신이라는 걸 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거보다 좀 한 발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연대를 통해서 함께 반아베 공동행동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시민사회를 상호 지원하고 또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 또 평화를 견인하는 한일 간의 시민연대가 구축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희망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냉정하게 경제 대책들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재현수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목요 초대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